예, 반갑습니다. 2022년 1월 19일 오사부의 성년지명의 오사부입니다. 예, 오늘도 시장이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. 장 초반에는 지난번 미국 시장 얘기를 먼저 좀 할까요? 예, 미국 시장이 10년물 미국채 금리가 1.8%가 넘어가면서 나스닥 시장이 좀 급락을 했습니다. 2.6%가량 급락이 나왔고 다우도 뭐 많이 떨어졌죠. 예, 그리고 3대 지수가 모두 좀 강하게 하락이 나와가지고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. 최악으로 가면 2800도 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장 초반에는 굉장히 잘 버텼어요. 예, 시장이 한때 일시적이긴 하지만 상승 전환까지 됐었죠. 예, 상승 전환까지 됐었는데 결국은 삼성전자가 밀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밀리기 시작을 했죠. 그래서 그래도 장중에는 1% 넘게 또 빠지다가 장 막판에 다시 조금 들어 올렸습니다. 조금. 그래서 2842에서 마감이 됐어요. 오늘 코스피 시장은 0.77%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 시장은 오늘도 1% 넘게 하락이 나왔습니다. 시장을 좀 보시면요, 조금만 좀 확대를 할까요? 여기 보시면 저번에 11월 말에 한번 시장이 급락이 한번 나왔었죠. 시장이 급락이 한번 나오고 그 이후로는 2,900을 깨는 모습은 안 나왔었어요. 그런 대로 흘러가다가 요번에 다시 2,900을 깨고 지난 저점 부근까지 지금 하락이 나왔습니다. 어제 말씀드렸는데 2840에서 지지라인이 하나 있긴 하지만 요 2840은 그렇게 강한 지지라인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런데 오늘 다행히 시장이 2840을 깨고 내려갔다가 장 후반에 다시 2842로 마감이 되긴 했어요.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2840이 그렇게 강한 지지라인이 아닙니다. 물론 시장이 지금 뭐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수급적인 부분에 의해서 좀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보긴 해야 되긴 해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이죠.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10년물 미국채 금리입니다. 1.8%가 넘어가도 안 되고요. 1.4% 밑으로 빠져도 안 돼요. 1.4에서 1.8 사이에서 금리가 움직여야 시장이 그래도 좀 급락이 없이 움직이는데 뭐 1.4%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 뭐 더블딥 얘기가 또 나오겠죠. 그리고 1.8% 이상 올라가면 기술주들이 타격을 받죠. 그리고 어젯밤 미국 시장에서 지표들도 다 안 좋게 나왔어요. 그리고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를 했죠. 어젯밤에. 근데 실적 발표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어젯밤에 보면은 대형 기술주들이 좀 많이 빠졌고 금융주들이 또 많이 빠졌어요. 골드만삭스나 뭐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. JP 모건이나.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시장도 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아침에.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되니까. 더 빠지면 안 되니까 좀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양시장 모두 빠지긴 했고 하락 종목이 또 훨씬 많기는 해요. 그렇긴 하지만 그런대로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선방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이 또 0.75%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미국 국채 금리가 뭐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에 또 1.8 밑으로 떨어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물론 1.8 위에 있더라도 더 이상 뭐 상승을 하지 않고 거기서 약간이라도 좀 하락이 나오면 나스닥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여기서 더 올라가 버리면은 오늘 밤 나스닥 시장 또 안 좋습니다. 그 부분은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지금 나스닥 선물시는 시장 0.74, 73 뭐 그렇게 좀 빠지고 있는데
모르겠어요. 오늘 밤에도 또 빠질까 안 빠질까 그거는 뭐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하락 출발을 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. 일단은 그리고 우리 시장도 지금 이게 마지막 마지노선이 2800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깨지면 이제 답이 안 나와요. 2800 깨지면 예전에 한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동영상을 이제 처음 제작하는 처음 한 9월 말 10월 초 그때 한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 2800이 깨지면요 그 밑으로는 마땅한 지지 라인이 없습니다. 그 밑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2800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깨지면 안 돼요. 절대 깨지면 안 됩니다. 2800원.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800이 깨지면요 시장이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2400까지도 빠질 수가 있어요. 2400까지도 2800이 깨지면 그렇기 때문에 2800은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물론 뭐 2800 깨지고 그러면 아마 금융투자 오늘 연기금 매도를 했지만 연기금 그쪽 기관 쪽으로는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올 거예요. 외국인도 그렇고 물론 뭐 글로벌 악재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글로벌 악재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제가 봤을 때 2800은 정말 깨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시장 수급 좀 잠깐 좀 볼까요? 시장 수급을 좀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어제만큼 또 매수를 했습니다. 2760억 죄송합니다. 276억 뭐 거의 뭐 매수를 안 했다고 볼 수도 있죠. 동시호가 전까지는 300억 원대 매도였어요. 근데 동시호가 때 매수가 들어오면서 동시호가 때 바뀐 거예요. 요거 272억 그리고 금융투자도 오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. 16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900 이하에서는 금융투자 쪽으로는 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말씀드렸죠. 그리고 오늘 매수가 들어왔고 연기금도 제가 봤을 때는 2900 이하에서는 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는. 근데 오늘 1100, 1200억 정도 또 매도가 나왔습니다. 연기금 쪽으로. 보통 우리가 뭐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시장이 완전히 망가지면 연기금이 엄청나게 매수를 합니다. 조 단위가 넘게도 매수를 한 적도 있었어요. 많았어요. 그런 적이. 많지는 않았지만 그런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.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 뭐 한 번 급락한 게 아니라 뭐 연속적으로 급락을 해가지고 뭐 거의 시장이 패닉 상태로 빠진다 그러면은 그때 연기금이 매수를 좀 강하게 해주면서 주가를 방어를 했었죠. 그래가지고 한때는 연기금을 연기군이라고 그랬어요. 연기군.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2900 정도만 깨줘도 연기금 쪽에서는 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만만치 않게 좀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. 1000억 원이 넘었으니까. 그리고 딱히 매수를 강하게 해주는 쪽이 없습니다. 지금. 금융투자 오늘 16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. 그리고 아까 제가 기술적으로 2800이 무너지면 2400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건 어디까지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 만약에 2800이 만약에 시장이 2800이 깨진다 그러면 아마 뭐 연기금 금융투자 외국인뿐만 아니라 웬만한 메이저 쪽에서는 다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2900은 안 깨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뭐 2840까지 왔으니까 2800까지는 열어놓긴 하겠는데 진짜 2800은 거의 안 깨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거의 깨져도 일시적으로 하루 정도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뭐 그런 식으로 좀 될 것 같기도 하고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만약에 2800이 깨지면 그때부터는 당일 매수 당일 청산을 하는 그런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. 일단은 뭐 시장은 뭐 계속 안 좋습니다.
예, 계속 안 좋고 오늘 뭐 시장이 살짝 양봉으로 마감이 됐지만 뭐 이거 양봉 의미가 별로 없죠. 거래량이 빵 터져준 것도 아니고 예,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5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적지 않게 좀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. 예, 그러면 이 정도에서 한 번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예, 반등이 다시 빠지더라도 예, 반등이 나올 시기는 된 것 같긴 한데 뭐 지금 미국 뭐 10년물 국채가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뭐 섣불리 어떻게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로서는 예, 일단은 시장을 2,800까지는 열어놓자. 예,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, 마감 시황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할게요. 예, 감사합니다.